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10장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워드 클라우드의 개요, 인터넷 검색어 분석, 공공 빅데이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워드 클라우드의 개요입니다. 워드 클라우드의 개념. 지금까지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부터는 숫자가 아닌 문자나 문장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메일의 내용이라든지 SNS, 댓글 같은 것들은 숫자가 아닌 문자나 또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보통 띄어쓰기도 하지만 보통 붙여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워드하게 구름이란 뜻이죠. 이제 워드로 만들어진 구름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문자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대상 데이터에서 단어 뭐 키워드죠.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단어들의 출현 빈도수를 계산해서 시각화하는 겁니다. 즉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진하게 크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거나 관심도가 많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JRE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 중에 자바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보통 이제 옛날에는 C 언어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 C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C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언어로 C++ 배울 거냐 자바를 배울 거냐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근데 자바하고 C++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는 JRE라고 하는 환경에서 구동이 되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바를 코딩하기 위해서는 JDK, 자바 개발 킷이라고 하는 요거를 설치해서 코딩을 합니다. 근데 요거 설치할 때 같이 깔리는 게 요겁니다. 요게 깔려 있으면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은 뭐냐면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 지향의 개념들이 적용이 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비주얼 스튜디오 MS사에서 제공해준 거기에서 아마 프로젝트 만들 때 이게 C++ 포맷으로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장자에 특별하게 표시를 안 하면 CPP 확장자가 생기는 게 요 P가 플러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C++ 안에 C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R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JR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JRE는 용어가 이거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먼트라는 거의 약자를 따서 J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의 환경 이것이 설치되어야만이 구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우는 IT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JRE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JDK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깔면 JRE도 같이 깔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바를 배울 당시에 깔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JRE를 깔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무료 자바 다운로드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JDK입니다. JRE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여기 JRE라고 하는 폴더가 생깁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할 대상 문서를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것을 동영상은 지금 이미 올라가져 있는데 요것을 배우고 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텍스트 파일을 내가 만들거나 남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거나 또는 사이트에서 그런 정보를 뽑아오거나 뭐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텍스트 문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문서에서 문자들 다 뽑아내서 그 중에 키워드만 뽑아요. 그리고 키워드가 몇 번 반복됐는지 빈도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워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요거를 UTF-8 형식으로 아마 이게 인코딩 게 아마 특별하게 지정 안 해도 이걸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저장할 때 요걸로 해서 지정해 놓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림 10-4에서 보는 것처럼 텍스트 파일의 끝부분에 줄바꿈을 해줘라. 이게 이제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고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들 한글은 뭐 이제 뭐 이게 한글 파일 그러니까 파일명이 한글일 때는 인식을 못하거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PC에서 구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JRE를 깔면 보통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R로 시작하는 요거는 1.8 버전이란 뜻이에요. 1.8 버전. 아마 지금은 버전이 업이 됐을 거기 때문에 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폴더를 그대로 경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내 PC에 자바가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이걸로 내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로딩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하고 KONLP 여기 이제 한국어 처리하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R 컬러 블러인데 요거는 뭐냐면 팔레트랑 비슷한 겁니다. 색깔 선택해서 이게 워드 클라우드 할 때 이제 색깔별로 다르게 해야지 표가 확실히 나니 가독성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걸 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뜬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죠. 지난 중간고사에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install.package 그리고 패키지명을 써서 하는 거죠. 그걸로 패키지 설치한 다음에 로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건 뭐냐 디렉토리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어디 디렉토리에서 이제 작업을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요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여기 안에 있는 거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현재 경로를 알려준 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리드라인 한 줄씩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은 그러니까 인코딩 UTF-8 요거 이제 한글은 요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지정해서 요걸로 한글 형태로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한글 한 줄이 아니고 이게 전체 줄을 읽으면 돼요. 라인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텍스트에는 모든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전을 우리 말씀 한글 사전을 로딩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단어를 키워드로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팔레트를 생성을 합니다. 팔레트를 생성하는데 요거 다크2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색깔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물감 그 팔레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2 하면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 갖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apply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텍스트 아까 일단 전체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문자열 모든 걸 다 읽어온 여기에서 이제 명사를 뽑아오는 거죠. 명사를 뽑아오고 그것을 여기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된 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쭉 했더니 여기서 했더니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전체 그 메모장이나 이런 데서 파일을 읽어오고 텍스트 파일 읽어오고 거기에 명사, 아까 여기 사전 있죠? 요 사전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명사를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쭉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줘서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제 무시해야 되겠죠. 요 단어들을 합쳐 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 unlis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unlist니까 그 리스트를 풀어주는 거예요. 리스트 형태가 아닌 형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단어를 같은 조건으로 해서 여기 나온 to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 전에 많이 봤죠? 그 도수 분배표 만드는 함수죠. 즉 뭐예요? 요 단어에서 빈도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빈도수를 계산해 주고 그것을 이제 뭐냐면 요 수에서 이제 솔트를 시켜 주는 거죠. 솔트 시켜줘. 그 빈도수가 높은 10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는 요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겠. 아, 이게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공백인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1은 마지막 거니까. 자, 그리고 제거해주고, 이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거해주고, 그것을 바 플러스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막대 그래프의 제목, 그 다음에 Y축은 단어 빈도수, 색깔은 요 색깔로 하고, 그다음 막대 이름의 단어를 표시해 주는 건 요걸로 요 템플을 가지고 표시를 해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빈도수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출력을 해줬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뭐예요? 워드 클라우드.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요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워드 클라우드가 되면 더 가식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워드 클라우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빈도수. 요거 워드 카운트에 이제 빈도수가 있으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름, 단어들이죠. 그리고 그 단어들의 크기, 폰트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빈도수가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잖아요. 이게 아까는 10개만 뽑았잖아요. 빈도수 많은 걸 순으로 해서. 근데 여기는 모두 다 할 건데 단 조건이 뭐냐면 빈도수가 최소한 3번 이상 나오는 것들 이상, 3개 이상만 화면에 출력하겠다 이거죠. 한 번 나온 것까지 다 출력하면 오히려 중요한 게 뭔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단어의 위치, 출력 위치는 이제 F로 하고 폴스로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게 단어 회전하는 거죠. 요거를 90도 회전되어 있는 것을 이게 0.1이라고 하는 거 0.1이에요. 즉 뭐예요? 10%는 전체 중에 10%는 90도 회전해서 출력하겠다 이거죠. 사실 회전하면 보기는 어렵잖아요. 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겠다는 거고, 단어, 여기에 이제 표현된 단어는 요 팔레트, 요 물감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겠다. 거기 뭐 빨주노초 파란 보면 그 색깔로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 이게 지금 90도 회전된 것들은 자 뭐예요? 10%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보니까 뭐 등은 뭐 상관없는데 뭐 부, 해, 이 이런 건 사실은 명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사전엔 이것도 명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딱 보고 이 상태에서 이걸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아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전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한번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전처리,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죠? 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명사예요. 그렇지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제거를 해야 돼. 의미 있는 키워드만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걸 다시금 제거해서 다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결정권자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한번 실행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하고 알맹이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단어 중에 명사가 아닌 것들, 우리가 필요로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그 워드 클라우드의 매기문스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를 지정해주고, 빈도 쓰고, 여기가 이제 폰트의 크기는 이건데, 6은 이 폰트의 가장 큰 게 6이고, 0.7은 아까 그 폰트에서 가장 작은 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빈도수는 3 이상인 것만 한다는 얘기고, 자, T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랜덤하게 무작위로 지정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F로 되어 있으면 빈도수 높은 곳 가운데 배치한다. 그래야 우리가 좀 보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10%다 이런 얘기고, 색깔은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팔레트에 있는 색깔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빈도수가 높은데 워드 클라우드 없으면 사용자 사전에 추가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우리 말씀 사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요런 단어가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럼 요 단어를 우리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텍스트에서 명사를 뽑아내면 내가 방금 전에 등록했던 요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키워드로 뽑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주고 통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자 수가 하나인 것들, 그런 것들 대부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n차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개수예요. 문자의 개수가 1보다 큰 것들만 뽑아라. 그리고 하지 때문 이런 것도 명사지만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백으로, 이게 지금 공백도 아니죠. 이건 뭐예요? 없애라 이거죠.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 gSub는 제거해 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빈도수 다시 이거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빈도수 다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워드 클라우드 다시 적용해 주면 아까 좀 지저분했던 워드 클라우드가 예쁘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그 한 글자들 의미 없는 것들 빠지고, 아마 정치를 넣었는데 정치가 여기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정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넣었지만 키워드에는 없었던 거예요. 뭐 키워드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 이하일 수도 있고. 자, 뭐 근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사전에 없지만 우리가 요건 분명히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 등록해 놓고 찾아보면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겠죠. 자, 이것으로 1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